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앞으로 약 한 달이 지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발만 구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학교에서 여는 돌봄 교실은 여전히 문이 좁은 상황입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A씨는 입학 전 방과 후 돌봄 교실이 잘 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대했습니다. 직장에 다녀 아이가 하교하는 오후에 돌봐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여 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의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20번대의 대기번호를 받은 A씨는 결국 직장을 일시적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원을 알아봤죠. 그리고 그 3일 동안은 애를 케어하면서 이제 학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학원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 육아를 전담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교실은 필수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 방학이 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학기 중에는 오후 5시까지 돌봄 교실을 열지만 일부 학교는 방학 중에 오전에만 운영할 예정이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는 아예 돌봄 교실이 열리지 않기도 합니다. 올해 개교한 한 초등학교의 경우 여름부터 증축 공사에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돌봄 교실을 열지 않습니다. 실내 먼지 들어오죠. 그다음에 큰 그런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있죠. 차량 출입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뒤로 겨울방학에 연장해서 하는 걸로 가자. 학부모들은 안전대책을 마련해 돌봄 교실을 열 수 있는데도 학교 측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돌봄 교실 대상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은 1, 2학년 수요를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고성 지역의 산불 이재민들이 이달 말이면 공공기관 연수원에서 나와 조립식 주택 등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재민들은 입주 준비가 미흡한데도 고성군이 수용시설에서 내쫓고 있다며 불만인 상태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피해 초기부터 이재민들이 생활했던 천진초등학교 체육관. 지난 17일 30여 명의 이재민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체육관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산불 피해 마을에도 곳곳에 컨테이너 주택이 설치돼 이재민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재민이 많다 보니 조립식 주택 설치 속도는 더딥니다. 고성군에 설치될 임시주택은 280동.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진 뒤 주택을 얹고 있지만 상수도와 전기까지 연결하고 집 주변을 정리하려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모도불을 깔아준다면서도 이걸 안 하잖아요. 이렇게 시간만 끌고. 사는 데는 좀 얼른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해주네. 공공연수원과 민간 콘도 등 9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산불 이재민은 380여 명. 고성군은 이달 말까지 이재민을 모두 내보낼 계획인데 이재민의 상당수는 여전히 입주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합니다. 갈 곳을 정해주고 지금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해놓지도 않고서 나가라 하면 우린 갈 데도 없는데. 고성군은 구호비 지급 기한인 60일이 지났고 숙박비와 식비 등의 예산이 많이 들어 모레부터는 식사 제공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민간 시설을 또 이용했잖아요. 군도 같은데 그래서 돈이 또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한정이 있다 보니까 과연 6월 30일까지 못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를 이제 방에서 어느 곳에 이제 이렇게 좀 하려고.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2달하고도 보름. 더딘 복구에 이재민은 애가 타지만 행정은 예산 타령만 하며 이재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변호인들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는 이재수 시장 선거 캠프에서 자문을 맡았던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선거기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 당시 캠프에서는 이 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 시장의 호별 방문 혐의에 대해 선관위는 경고 조치로 끝냈다며 이 사안이 경찰 수사로까지 진행될 줄 몰랐고 수사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들은 이를 근거로 이 시장이 지난해 방송 토론회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한 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선거기간 수사 상황을 알리지 않았던 것뿐이지 수사 자체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당시 경찰관이 이 시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입증된 사실이라며 이 시장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했고 그중 4명이 500만 원 선고에 동의했다며 2심에서도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호별 방문과 허위사실 공표 모두 무죄라면서 과연 이 사안이 당선 무효에 해당될 만큼 무거운 것인지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경상북도가 폐수 유출 등을 이유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4개월의 조업 정지, 행정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경북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의 조업 정지에 대해 태백 지역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0일에 조업 정지 처분을 받고도 지난 3월 또 폐수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특별 지도 점검을 통해 폐수 배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공장 내 지하수를 무허가로 개발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관정 33곳의 지하수 시료에서는 카드뮴이 공업 용수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제련소에 조업 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했고 환경단체는 반복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조업 정지를 하는 이유는 그냥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그걸 개선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개선은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진행이 된 거죠. 반면 제련소 측은 폐수는 오염물질 배출 차단 시설로 유출된 것으로 하천으로 유입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아연의 34%를 생산하는 석포제련소가 4개월 동안 문을 닫으면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도 흔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태백 지역 단체는 영풍이 환경 오염 문제는 책임져야 하지만 조업 정지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에는 태백 시민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태백시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어 경제권을 사실상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석포제련소에 종사하고 있는 태백 시민의 그 근로자들이 약 400여 명 정도 되고 있고 석포면 자체가 경제생활권이 태백시에 이제 존속이 되다 보니까 한편 오늘 예정됐던 청문회는 제련소 측 변경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 지역의 개인소득 증가세가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소비 성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가계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 수출 점검을 통한 강원 경제 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린 오늘 한국은행 강원본부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는 강원 지역 소비 특징과 여건 개선 방안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먼저 강원 경제 성장률은 2016년 이후 2년 연속 3%를 밑돌았으나 민간 소비는 2014년 이후 연평균 3.5% 증가해 지역 총생산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평균 소비 성향은 2017년 기준 90.2%로 서울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같은 소비 성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개인 소득이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7년 기준 개인 소득은 1,758만 원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분야별로는 임금 근로자 소득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자영업자는 전국보다 낮았습니다. 도내 가계 부채는 1인당 1,322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가운데
소득 대비 대출 비율도 72%에 머물러 가계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경제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 소비가 꾸준히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산업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강원도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소비 성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고령 인구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요. 한편 강원 지역 수출은 지난해 20억 달러를 회복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강원 지역 수출도 큰 영향을 받는 등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맨입니다. 도내 13개 사립학 대학 가운데 3개 대학에서 사학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주 A대학은 지난 1994년 임용 비리와 입학 부정이 감사에 적발돼 당시 이사장이 실형을 받았고 2011년에는 모 직원이 1억 원의 회계 부정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또 전문대학은 재단 횡령 및 회계 부정으로 강릉 B대학과 춘천 C대학은 각각 42억 9천만 원과 8억 8천만 원의 비위 금액이 드러났습니다. 강원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이 최문순 도정 3기가 즉흥적이고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문순 도정 3기가 1년을 지났지만 춘천 레고랜드 사업은 위약금 지급 위기에 처했고 청년 일자리 수당은 중앙부처 중복 사업으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1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유치 계획은 대한체육회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또 춘천국제불꽃대회는 스스로 포기했다며 최 지사가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정의 난맥상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내버스 청춘 노선 수정 등을 요구하며 택시 파업 등을 예고했던 춘천 택시업계가 파업과 집회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택시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와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과 희망택시 적용 확대, 택시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시와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협력 TF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시내버스 청춘 노선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상생을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선 정암사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 여부가 오는 9월이나 10월쯤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선군은 지난 10월 수만호탑의 국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문화재청이 오는 7월과 8월 현지 실사를 하고 9월이나 10월 중에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만호탑은 보물 제410호로 높이 9m의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고려시대 모전 석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오랍들이 산소길 훼손지 복원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삼척시는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봉황산 일대 9만여 제곱미터의 환경을 복원해 생태 탐방로와 숲속 쉼터, 생태 습지 등을 조성했습니다. 삼척시는 시민들의 생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어린이들의 숲 체험과 생태 체험 학습 공간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3일부터 4일 동안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부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총파업에 도내에서는 강원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지자체 소속 공무직들로 구성된 민주일반연맹 노조원 등 3천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총파업에 대비해 대체 급식과 휴교, 현장 학습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 모빌리티 사업을 상생형 일자리 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도내 자동차 관련 업체 15곳은 춘천 세종호텔에서 협상 개시 선포식을 갖고 일자리 사업 모델의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모빌리티 사업은 지자체와 자동차 부품 연구 생산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해 완성 전기차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2,000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강원도의 목표입니다. 영월 지역에서 자살 예방 활동을 벌일 생명사랑 지킴이 14명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영월군은 읍면별 주민들로 구성된 생명사랑 지킴이 14명이 자살 예방 교육을 받고 인근 이웃들을 만나 상담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살 우려가 되는 주민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대응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